아홉 번째 패턴은 프록시 패턴입니다. 프록시는 무언가를 또는 누군가를 대신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죠.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 패턴은 어떤 대상의 대리자를 만들어 내세우는 패턴입니다. 어떤 회사의 사장과 비서를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비서는 평상시에 사장을 대리하는 업무를 합니다. 간단한 전화 응대나 자잘한 결제 등은 비서의 선에서 처리할 수 있죠. 하지만 비서의 능력이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 주어지게 되면 비서가 사장을 호출해서 사장이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이처럼 프로그램 시작 시에는 대리인 역할의 객체가 생성되어 사용되다가 특정 조건에서 실제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되어 사용되는 것이 바로 프록시 패턴이에요. 한낱 객체 따위가 뭐라고 나도 안 갖고 있는 비서를 고용해두고 농땡이를 피워요? 이 프록시 패턴이 사용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실제 객체를 생성하는 비용이 큰 경우에요. 어떤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 큰 파일을 로드하거나 네트워크로 전송받아야 한다면 이를 미리 생성해 놓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시점에 로드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죠. 또 다른 경우는 보안상 민감한 기능을 갖고 있는 객체일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프록시 객체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상의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만 실제 객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첫 번째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제는 대용량의 이미지 파일을 다루는 프로그램이에요. 먼저 이미지라는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적용해서 실제 클래스와 프록시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여기에는 먼저 이미지를 화면에 띄워주는 디스플레이 메소드가 있죠. 이미지를 띄우려면 실제로 이미지를 로드해야 하니 이것은 실제 클래스가 담당할 역할이 될 겁니다. 반면 파일명을 반환하는 메소드라면 이미지 로드가 필요 없으니 프록시 클래스에 맡겨도 되겠죠. 이제 그 두 클래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무거운 작업을 담당할 리얼 이미지 클래스, 그리고 대리 역할을 담당할 프록시 이미지 클래스가 있어요. 먼저 실제 클래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디스크에서 이미지를 로드하는 load from disk 메소드가 있어요. 용량이 큰 이미지를 로드하는 무거운 작업입니다. 리얼 이미지 클래스는 생성자에서 이 메소드를 실행해요. 즉, 인스턴스가 생성되는 시점에 대용량의 이미지를 로드해야 하는 클래스인 겁니다.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는 인터페이스에 정의된 모든 일을 직접 구현해서 수행할 수 있어요. 이제 프록시 쪽을 살펴볼게요. 프록시 클래스는 필드로 실제 클래스의 객체를 갖고 있습니다. 사장이 처리해야 할 일이 있을 시 호출하기 위함인 거죠. 파일명을 반환하는 정도의 일은 프록시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친절하게 확장자를 따로 알려주는 부가 기능까지 추가로 갖출 수도 있어요. 하지만 디스플레이 메소드를 실행해야 할 때가 되면 이제 사장이 필요합니다. 비서는 사장이 오피스에 와 있는지 먼저 확인한 다음 없다면 사장을 호출해요. 이 과정에서 리얼 이미지의 인스턴스가 생성되면서 디스크에서 이미지 파일이 로드되는 거죠. 그리고 비서의 부탁에 따라 사장이 직접 디스플레이 메소드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 코드입니다. 클라이언트에서는 이처럼 프록시의 인스턴스만 생성되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장은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파일의 이름을 가져오는 메소드는 프록시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죠. 프록시의 고유 기능인 확장자만 가져오기도 이렇게 세심하게 수행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디스플레이 메소드를 실행해보면 이처럼 이미지를 로딩한다는 문구가 출력됨을 볼 수 있죠. 프록시는 디스플레이를 직접 수행하지 못한다고 했죠. 비서가 사장을 호출해서 리얼 이미지 클래스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load from disk 메소드를 통해 출력되는 코드인 겁니다. 그렇게 리얼 이미지가 이미지 파일을 로드한 다음 이와 같이 디스플레이가 리얼 이미지에 의해 성공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디스플레이가 호출될 때는 이미지 로딩 과정 없이 바로 해당 메소드가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사장이 오피스에 와 있다면 다시 소환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어떤 무거운 작업이 실제로 실행돼야 하는 시점까지 특정 객체의 생성을 지연시키는데 이 패턴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응용하여 역시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의 결과를 캐싱하는 용도로도 이 패턴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패턴의 다른 용도를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예제입니다. 입금 기능과 출금 기능이 있는 은행 계좌의 인터페이스입니다. 입금 기능에는 특별히 제한을 둘 필요가 없지만 출금 기능은 아무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높은 보안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이를 위해 실제 클래스와 프록시 클래스를 만듭니다. 리얼 뱅크 어카운트 클래스에서는 이와 같이 입금 기능과 출금 기능이 모두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 클래스로 접근하면 입금과 출금 모두를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첫 번째 예제 프록시가 비서와 같은 역할이었다면 이 프록시는 보안 요원과 같은 일을 수행해요. 이처럼 리얼 뱅크 어카운트에 인스턴스를 필드로 갖고 있고 첫 번째 예제와는 목적이 다르므로 이처럼 그 값을 생성자에서 바로 받아옵니다. 이 프록시는 입금과 출금 기능 모두를 실제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통해 실행합니다. 즉 보안 요원이 직접 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입금의 경우 이와 같이 리얼 뱅크 어카운트의 메소드를 아무 제약 없이 호출합니다. 그러나 출금의 경우에는 보안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관리자 권한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권한이 있을 때에만 실제 클래스의 출금 기능을 호출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 코드에서 사용되는 모습과 그 결과는 쉽게 예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도 프록시의 인스턴스만 클라이언트에서 생성되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리자 권한으로는 이처럼 입금과 출금 모두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용자의 권한으로는 입금은 가능하지만 출금 기능은 이처럼 제한되죠. 프록시 방식의 장점은 이후 보안 정책이 변경되어도 실제 클래스를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안에 관련된 일은 전적으로 보안 요원인 프록시의 담당이기 때문에 실제 클래스는 이로부터 분리되어 자유로운 거예요. 이처럼 실제 클래스를 대리하는 프록시를 만들므로써 프로그램의 성능을 최적화하고 접근 제어가 필요한 로직을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옵저버 패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